직접적으로 초중 입장에서 수능 분석이 들어가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보냐? 초중 사교육 종사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봐요. 왜냐?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유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들이 그 학습하는 시기가 당겨져서 실제 영어도 절대평가로 바뀌었고요. 아이들의 영어 역량이 좋아졌다는 건 어머님들이 피부로 와 닿으실 거예요. 그런데 수학 역량이 좋아졌다는 게 와 닿으세요? 우리가 대교 같은 거나 눈높이 수학 같은 거에서 연상 같은 거 하잖아요. 하셨나요? 그래서 애들이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정도 때 옛날엔 배웠던 것들을 지금 막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도 연산을 할 줄 알잖아요. 막 중학교 인수분해도 할 줄 알고.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냅둬도 6학년 중1 되면 해요. 중2, 중3 되면 하고요. 그냥 어머님들이 계산하는 걸 빨리 앞으로 땡긴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입시에 적용되는 수학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입시용 수학과 실제 아이들의 역량 강화 수학인데, 역량 강화 수학에 대한 비중도 커지고 비용도 올라갔는데, 그 역량 강화 당연히 입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구매하셔가지고 하신 건데 아니라는 게 계속 증거 자료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주세요. 그럼 저도 이제는 초중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초중 사교육에도 몸담고 있는데 얘기를 왜 해드리냐?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왜냐면 특히 수학이나 과학 쪽이 더더욱 무거워지고 있어서요. 무겁다라는 게 실제 배워야 될 것들이 많아지거나 아니면은 시험이 어려워지거나 라는 걸 떠나서요. 무슨 소리냐? 배워질 거는 줄었어요, 사실. 예전보다 줄었어요. 범위도 수학이 3분의 1이 날라갔어요. 3분의 2밖에 안 배워요. 그런데 수학을 예전보다 더 점수가 안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인 거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초중 입장에서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것만 기억하고 가죠. 교육 상품이 이거밖에 없어서 저는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밖에 할 수 없습니다를 이제 지우세요. 그렇게 가시면 98%가 겪고 있는 고통을 똑같이 겪고 가시게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상품이 이 범주 안에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이 교육밖에 할 수 없습니다는 지우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교육을 하셔야 되고 그 다른 교육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인지를 하고 기준을 갖고 가시면 되세요. 그리고 제가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정확하게 드리고 끝낼게요. 일단 몇 가지 증거 자료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그냥 증거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불수능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실질적으로 불수능이 뭘까요? 시험이 어렵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자, 시험이 어려운 경향이 바뀌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예전에 수능이 거의 3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정말로 어떤 특정 유형이나 공부를 하지 않고도 볼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펑펑 놀다가도 수능 시험만 잘 보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요즘엔 그런 아이들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요. 굉장히 많이 유형화됐고요. 체계화가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이들 입장에서 운이라는 건 없어요. 철저하게 공부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 시험이 된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예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 누가 봐도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누가 봐도. 공부를 한 놈도 안 한 놈도 다. 누가 봐도 이건 어려워. 그리고 그 문제 번호까지 거의 픽스돼 있었어요. 야, 몇 번은 제껴야 돼.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번 수능의 특징은 뭐냐? 그런 문제 번호가 픽스가 되어 있지 않고요. 교육부가 어떻게 얘기했냐? 누가 봐도 어려운 건 내지 않겠다. 이거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누가 봐도 어려운 걸 안 내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제낄 문제가 사라져요.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풀로 들어가는데 안 풀리는 게 문제인 거죠. 소위 말한 정답률이 20%대 문제들이 많이 출제된다는 게 지금 경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오히려 정답률이 5% 미만 문제가 많이 출제되면 유리해요, 시험은. 누구한테? 공부를 안 한 아이들한테. 근데 정답률이 20%대가 많이 출제되면 공부를 한 아이들은 압도적으로 유리하고요. 공부를 안 한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 최상위권은 압도적으로 유리하지만 상위권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공부를 하는 친구들. 얘네들은 중위권 성적으로 가요, 성적이. 왜? 나는 이걸 분명히 풀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들어가지만 안 풀리는 거거든요, 구조적으로.
그 경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 인지를 하세요. 그럼 그 난이도를 전문가가 보기엔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난이도는 평이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상위권 입장에서는 그 난이도는 완전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아예 중하위권 아이들은 그 부분을 원래 틀렸기 때문에 또 상관이 없고요. 근데 중하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을 그렇게 많이 시키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4등급 이상이라는 친구들, 2등급 컷선에서 4등급에서 많이 잡으면 5등급 안에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사실은 굉장히 노력한 아이들이고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로 간다고요? 성적이 4, 5등급 아래쪽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죠. 어머님들과 아이들 입장에서. 자, 이게 점수라고 예상 컷이라고 나온 건데 뭔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냥 제가 심플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머님 보기 편하게. 이게 다 점수의 만점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정리하면 저거예요. 아, 국어라는 시험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84컷이 1등급 컷이고요. 75점이 2등급 컷 정도가 되겠다. 물론 예상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2, 3점은 있어요. 근데 우리 애가 지금 고3이 아니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아, 저 점수대 정도가 컷이구나. 그러면 국어만 그러냐? 쭉 보자 이거죠. 자, 수학도 비슷하네요. 영어는 일부러 절대평가를 안 넣었어요. 상대평가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지금 물리 비슷하네요. 화학도 비슷하네요. 이해되고 있으세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점수를 하나하나 보시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지필평가라고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는 모든 시험은요, 90점대 싸움이 아닙니다. 기준 첫 번째예요. 제발 보통 교육을 잘하세요. 영재 교육을 시키지 마시고요. 초중 아이들이 잘못된 상품의 첫 번째 구매는 영재 교육입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과고 아이들이 수능을 잘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과고를 졸업해서 나온 아이들이 수능으로 나와서 수능 잘 못 본다고요. 이유는 걔네들이 멍청해서도 아니고요. 열심히 안 해서도 아니고요. 그냥 문제의 결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걔네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증명해낼 때까지 푸는 2, 3일씩만 문제 한 문제를 풀고 있는 그런 습관들이 좋은 아이들인 거고요. 수능이라는 문제의 결은요, 보통 교육과정을 거친 아이들이 시간 안에요, 정확하게 풀어내는 역량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그럼 수능을 잘 본다고 완전히 월등한 아이냐? 아니죠. 그러니까 과고 나온 아이들을 뽑죠. 수능 빼고 다른 전형으로. 이해되시나요? 근데 대부분의 98% 이상의 아이들은 뭐죠? 수능을 볼 수밖에 없죠. 고등 내신을 치를 수밖에 없죠. 그럼 걔네들이 싸우는 점수는 몇 점대라고요? 내신도 마찬가지고요. 수능도 마찬가지고 90점대 싸움이 아닙니다. 80점, 70점대 싸움이라고요. 그런데 나라에서 만든 시험, 학교에서 만든 시험이요, 70%, 80% 정도는요, 누구나 맞춰야 되는 문제를 냅니다. 그렇게 시험 출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게 조금 그렇지만, 어떤 마음가짐을 조금 다르게 먹은 선생님이 한 50%를 어려운 문제를 도배를 하겠다. 이러면 난리 나요, 요즘 세상에. 30%만 넘어가도 난리 나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상하게 90점 싸움을 하시려고 하세요. 어머님들은 아니라고 하실 수 있는데, 배우는 콘텐츠를 들여다보면 90점 싸움을 하려는 콘텐츠인 것 같아요. 일단 90점 싸움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전께 확실하게 점수가 나오면 그때 하셔도 늦지 않는다. 왜? 뒤에 게 점수가 안 나오는 게 계속 증명되고 있다. 전교 1, 2등 아이들마저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킬러라고 보통 불리는 문항들, 앞으로 난 킬러를 맞추기 위해서 사고를 확장시켜 나갈 거야, 이런 개념으로 초중교육을 움직이시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실제 우리가 맨 위에 있는 여기서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첫 번째 해야 될 건 비킬러 문항 70% 이상의 문항들을 다 맞출 능력이 되는지부터 냉정하게 우리 아이들을 평가해 봐야 됩니다. 비킬러 문항을 70% 다 맞춘다는 의미는 뭐죠? 중킬러나 킬러를 풀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맞춰야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시험 시간 70% 문제지만 시험 시간의 반만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신이다. 25분이요. 왜? 50분이니까 시험 시간이. 네, 수능 100분짜리다. 50분이요. 그러면 이런 빅킬러 문제를 같은 경우에 실제 시험 시간의 반 정도를 활용해서 정답률을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아이인지 부터가 먼저라고요. 자, 이 얘기를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나 나름 인강일탈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나름 교육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다 하거든요. 근데 어머님들도 답답하실 거예요. 그 얘기는 다 똑같이 하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초중아이들이 뭘 배우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이. 저는 초중아이들을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초등아이들한테 고등과정도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수능까지 다 하고요. 고등 내신 등급까지 만드는 선생님이 초등아이들 지도 안 하거든요. 초중아이들. 근데 실질적으로 초중아이들이 지금 현재 뭘 배우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받았을 때 굉장히 황당한 점수, 나름 1등급 전교권이라는 아이들이 말도 안 되는 질문 수준으로 질문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황당해서 다들 이렇게 얘기하죠. 기초 강좌부터 수강하세요. 고등학생 되면 다 그래요. 네. 꼭 아셔야 되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어머님들이 선행, 리뷰, 심화라고 불리는 모든 선행들은요. 실제 20%에서 30% 정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되게 아쉬운 게 3개월 단위로 뭔가 교재가 끝나간다 해서 교재를 2바퀴, 3바퀴를 돌렸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80% 완성시켜 놓은 게 아니고요. 중학교 거는 그렇게 돌리면 80%가 완성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거는 그렇게 돌려도 20, 30%가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20, 30%라고 생각을 안 해서 실질적으로 뒤쪽에서 점수를 만드는 작업이 실제 앞에서 20, 30% 완성한 거에 적어도 3배를 써야 되는데 절대 3배를 안 써요. 앞에서 내가 설화 리뷰를 통해서 4개월을 썼다. 그럼 3배면 뭐죠? 1년을 써야 되는 거죠. 점수 만드는 작업을 절대 1년을 안 쓰죠. 왜? 진도가 늦어지니까. 진도가 늦어지면 나는 우수한 나이에서 버려지는 느낌이니까. 근데 실제 이거는 버려졌는지 안 버려졌는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막상 고1이 딱 돼서 성적표를 받아보면 내 등급이 현재 전국 단위로 어딘지 알게 되죠. 그리고 그때 알고 나서는 뭐죠? 이제까지 쌓아놓은 20, 30%들이 활용이 안 된다는 충격을 받으세요. 근데 당연히 활용이 안 되죠. 2-1 뭐 20, 30%, 2-2 20, 30%. 중학교 공 뺄게요, 그러면. 수상 20, 30%, 수화 20, 30%. 다 했다고 쳐요. 수원 20, 30%, 수투 20, 30%. 그걸 갖고 어디다가 내밀어서 저 성적 좀 나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 성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 30%라는 건 뭐죠? 배울 때는 티가 근데 되게 잘 나요. 배울 땐. 왜냐? 제로에서 뭘 배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올라가요. 네. 제가 20, 30% 완성이라는 게 그럼 점수가 20, 30점이 아니에요. 20, 30% 완성돼도 점수는 몇 점대가 나오냐? 고등과정 기준으로 50에서 70 사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느낌은 50% 이상, 70% 이상이 완성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뒤쪽에 30점, 20점 마지막 점수 잡는 거는요. 이 20, 30% 완성하는 것보다 시간이 3배 이상이 걸리는데 점수는 더럽게 안 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뭔가 학습이 덜 되고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존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진도를 선택하시게 돼요. 자, 첫 번째, 제가 진도를 선택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진도 수업을 뭐라도 나가실 거면 나가시고요. 20, 30%가 완성된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요. 그거에 대한 자존감을 얻고자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나가시고 얻는데 그 아이가 정말 상위권이 되길 원하신다라고 하면 그걸 완성도 있는 등급으로 환산하는 시간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 병행돼야 된다라는 걸 인지하세요. 병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진도를 쭉쭉쭉 뽑는 건 의미는 없다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사교육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되게 위험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초, 중 걸 다져서 고등과정이 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것들을 오해하세요. 초중 심화가 안 됐는데요. 초중에서 어려운 걸 안 풀어봤는데요. 그럼 반대로 이번에 수능을 못 본 애들은 초중 때 어려운 걸 안 다뤘을까요? 제가 최근에 수능 보고 온 애들 상담한 친구가 있어요. 아주 엘리트였고 하라는 거 다 했고 시키는 거 다 했고 대치동 코스 다 밟았어요. 어머님들이 말하면 아는 그 코스를 다 밟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 전에 기합 이적 다 끝냈고요. 과학 2과목 다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내신을 거쳐 수능을 갔어요. 그 아이 내신 같은 경우에는 등급 컷이 안 나오기도 않고 잘 나오지도 않았어요.
3.4 정도 나왔어요. 내신 등급 컷이요. 애매하죠. 그리고 수능 등급 컷 같은 경우에는 3과목을 망했어요. 자, 그럼 그 아이는 뭔가 충실히 안 했고 다지는 걸 못했고 정비를 잘 못해서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남들 하는 걸 충실하게 다 따라갔기 때문에 3.4인 거예요. 3.4가 몇 퍼센트냐? 27%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전국의 27% 아이들이 나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없을까요? 있겠죠? 나름 다 비슷한 시간과 비슷한 과제와 비슷한 교재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등급이 맞죠. 누구의 잘못도 거기엔 들어있지 않는 거죠. 그럼 그 아이가 뭘 했어야 되는데요?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입시에서 보는 걸 집중적으로 했어야죠. 왜냐면 웃긴 건 대학은 모든 과목을 보지 않아요. 되게 이상하죠? 대학은 모든 과목을 보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은 모든 과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대학은 공부 외에도 니네가 잘하는 거 있다 그러면 성적으로 반영해줄게, 입시에 반영해줄게 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공부 이외에 내가 잘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학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사교육이에요. 사교육 교육상품을 너무 많이 사다 보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자식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어리지만 애기인데 제 와이프가 맨날 애를 낳고 나서부터는 택배가 맨날 와요. 그 재활용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할 수가 없는데 집에 박스가 너무 많이 쌓여요. 뭘 그렇게 많이 사는데 하면 다 교육적인 거래요. 근데 저 나름 대치동에서 입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 눈엔 교육적인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한마디도 못 하겠어요. 항상 물어뜯을 것 같은 기세의 눈빛으로 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럼 왜 저렇게 저 친구는 저런 걸 계속 교육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고 있는 걸까라고 생각하면 너무 많은 정보가 그 친구한테 노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SNS라는 공간 안에서. 그리고 그 정보들이 검증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 얘기는 지금 그래서 입시에서 지필평가 점수가 안 나오고 있는 게 팩트라는 걸 인지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